오유가 지금 사고 난 지 한 며칠 안 되죠? 나한테 얘기가 들어온 게 한 2, 3일 됐거든? 지난주 말부터 오유에 싸움 났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네들이 왜냐하면 지난주 말에 무슨 일이 있었어. 16강이 끝났잖아. 16강의 꿈이 끝난 거잖아. 지난주 말에. 그러니까 이 16강이 끝나면서 월드컵으로 이어가려고 했던 그 세월호 물타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충격 상쇄형 아이템이 필요했어. 그래서 홍명보를 까냐, 홍명보 반대편 편싸움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논점으로 만들고 거기에 오유를 무너뜨리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좋은 글들이라고 받았던 게 내가 지금 한 세월호 발생하고 좋은 글이라고 공급됐던 게시판이 오유였어. 아니에요? 나만 그런 거야? 나한테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 발생한 다음에 가장 많은 정보가 올라오고 그게 이슈가 됐던 게 오유였어. 그래서 오유에서 이 거의 세월호 사건은 오유를 중심으로 막 정보가 공유됐단 말이야. 그치? 버퍼 있는 분들 나갔다 오세요. 예. 버퍼 있는 분들 나갔다 오세요. 콜라 먹어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세월호 문제, 이게 지금 오유가 살아있으면 세월호 문제랑 국정조사랑 인사청문회가 같이 계속 살아날 사이트잖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유를 죽이기로 한 것 같아. 그래서 이간질 시키고 내부 분열을 시키고, 그러면서 내부 분열을 시킬 때 이 홍명보 문제로 아마 논쟁이 있었을 거야. 유명한 논객들끼리 홍명보 문제로 논쟁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그게 아까 얘기했던 별 문제 아니잖아. 홍명보가 1년 만에 뭘 어떻게 하겠어. 근데 모든 문제를 갖다가 홍명보 문제로 막 몰아가니까 상식 있는 사람은 그거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 과한 거 아니냐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분열이 시작됐을 거라고. 그게 항상 그래요. 항상 얘네들이 그런 방식으로 분열을 시켰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오유가 사라지면 그 다음 사이트가 뭐가 될진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러면 이제 인터넷 유목민이 생겨. 클린 유저 때문에. 그 클린 유저가 왜 생겼겠어. 그냥 악플 달지 말자는 얘기잖아. 예. 하여튼 인터넷 유목민이 생겨. 그 인터넷 유목민이 생기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또 하나의 사이트가 뜨겠죠. 예. 또 아마 그 이번에 오유가 치명상을 입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나겠지만 오유의 이번에 이 내부 분열이 처음이에요? 근데 모든 사이트가 2년 이상은 안 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유명 사이트들이요 2년 이상은 안 가요.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그 소위 너무나 왜 그 광고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로 이렇게 오빠 시간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비양의 화끈한 어디 이러면서 이 섹스를 이용한 광고가 막 들어오면 그 사이트는 이제 죽기 시작한 거야. 예, 오빠 외로워요 이러면서 나 달아올라요 이런 이상한 글들을 올리면서 야동이 올라오고 1대1 데이트 이런 것들이 막 광고가 시작이 되면 오유가 10년이 됐어도 뜬 거는 2012년부터예요. 오유가 그 대대적으로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뜬 건 12년 여름부터야. 12년 여름부터 13년, 14년, 2년을 오유의 전성시대였지. 내가 볼 때 지난 2년은 다른 사이트들보다 오유가 제일 많은 대중의 유입이 있었어. 그래서 오유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2004년에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서프라이즈 지금도 있어요. 네. 그리고 DC 인사이드. 그 2004년 이후에 이 DC 인사이드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가 일베로 주력 부대가 갔지만 DC 인사이드도 여전히 남아있죠? 예. 그 다음에 일베도 지금 손님 많이 떨어졌지만 일베도 남아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다는 얘기면 힘이 사라진다는 얘기야. 힘.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가 공유되던 네트워크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야. 그렇게 뭐 유명한 몇 개 사이트가 있어요. 옛날에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모든 사이트들이 뜰 때 하루에 막 들어와서 뜨는 인원이 200~300만 되면 그 사이트가 최고야. 최고점 찍는 거야. 200~300만 명 들어오는 사이트가 최고점을 찍는 거야. 근데 그랬다가 이게 인원수가 확 줄어. 왜냐면 200~300만이 들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또 광고가 막 붙어. 광고가 막 붙는데 어느 사이트에 광고가 사라졌다. 그럼 거기는 이미 인원이 그만큼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괜찮은 광고가 사라졌다면 거기는 인원이 그만큼 클릭수가 페이지 뷰라든가 이 클릭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사이트가 돌고 돌아요. 내가 2004년부터 내가 그거를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지켜봤거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얘네들의 흐름은 이 홍명보 욕으로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그래서 내가 볼 땐 그 SBS에 나온 자막이 SBS에 불통의 리더십, 불통의 리더십, 뭐 그 의리 축구 아는 사람만 돌려쓰기라고 나왔던 그 자막이 내가 볼 때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그 그래픽 했던 애들 있잖아. 그 팀 작품이 아닌가 싶어. 응? 노무현 대통령 그 비하 그림을 넣었었잖아. 그래픽 SBS에서. 그리고 일베 마크를 연대 마크를 올리고, 나는 그게 한 팀에서 한 거 아니냐 싶어요. 왜냐? 박근혜에 대한 욕을 홍명보에 대한 욕으로 바꿔타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한 불통의 리더십 막 올라가듯.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다음 주쯤, 이번 주 후반 정도 되면 지지율 올랐다는 뉴스가 나올 수 있어. 지지율이 올랐다는. 왜냐?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홍명보로 몰아붙이고 있거든 지금. 그러면서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 박근혜 지지율 대폭 상승이란 기사가 나올 수 있어요. 일부러 지금 욕바지로, 홍명보를 욕바지로 띄워서 그 불통의 리더십이라고 막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 봐봐. 이번 주 말, 뭐 다음 주 초 되면 박근혜 지지율 대폭 상승이라 그러면서 박근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개뻥이 나올 거야. 그게 바로 홍명보를 이용한 걔네들의 수법이에요. 진짜 치밀하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이 홍명보 예선 탈락 일부러 그랬나 보네. 예선 탈락은 누가 시켰냐 하면 사실은 이 예선 탈락 시킨 게 누구냐? 홍명보 비판한 애들이 예선 탈락 시킨 거야. 박주영 욕한 애들. 힙합님은 너 같은 애들이 16강을 망친 거야. 내가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라 했어? 박주영은 일종의 천재라고. 박주영 같은 애들이 굉장히 천재적인 애들인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 홍명보하고 박주영의 심성을 분석을 했잖아. 분석이라기보다 대충 미루어 짐작하건대 홍명보의 심기, 박주영의 심기가 그렇다. 홍명보는 굉장히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 남자 기질이 강해. 되게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강하고 그리고 좀 권위적인 사람이야. 야망이 큰 사람은 약간 권위적이고 그 권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홍명보는 특히 자기 사람을 챙기는 의리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의리가 충성심을 끌어내고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제 이끌어가는데 홍명보 같은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중간 리더로는 훌륭한데 최고 리더가 됐을 때 섬세하지 못하다. 세밀한 관찰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박주영을 원톱으로 세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박주영이 소위 2004년에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 할 때 그때 우리의 월드컵의 뒤를 책임져줄 최고의 천재라 그랬었어. 박주영이가 처음에 딱 청소년에서 나타났을 때 막 천재라고 엄청 뛰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걔는 검증이 된 애였다고. 그리고 홍명보는 박주영이 때때로
자기가 컨디션 좋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야. 그 홍명보 같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눈으로 본 것만 믿어. 그런데 박주영은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분 왜 모든 천재들의 공통점 알아요? 모든 천재들의 공통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거. 고호가 자기 귀를 잘라버리고 베토벤도 굉장히 성격이 막 뭐라 그러나 괴팍스러웠다고 하고 모차르트도 굉장히 여렸던 사람이잖아. 천재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멘탈이 약하다는 거야. 왜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천재들이 결국은 이 천재들이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야. 아주 예민한 그의 능력이 그 안테나가 정말 천재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 근데 그 예민함이 다른 문제로는 뭐냐?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천재들은 전부 다 심리적인 문제를 겪었어. 천재 중에 광인이 많잖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예민함 때문이야. 천재성의 양면, 천재성의 뒷면에 예민함이 있고 그 예민함은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려.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불신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천재 중에 이 큰 획을 그은 사람들이 있어. 천재 중에 큰 획을 그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배우자를 잘 만나.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가 안정을 시켜주잖아. 응? 배우자가 무조건 당신은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굉장히 훌륭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무조건적 지지와 응원을 배우자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천재성이 드디어 폭발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박주영이 결혼을 빨리 해서 절대적인 그 지지자를 배우자로 맞으면 이 박주영의 천재성이 난 폭발할 거라고 봐. 근데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이 천재들이 불안정해. 항상 불안정해. 근데 그 불안정한 사람들이 절대적 지지를 받으면 천재성이 드러나는데 비난을 받잖아. 아주 작은 미세한 비난만 받아도 천재들은 무너져 내려. 이번 16강 망가뜨린 건 누구야? 박주영 까댄 사람. 이번에 16강에 우리 한국이 못 나간 이유는 홍명보가 박주영을 지목했다고 까댔던 애들 있잖아. 막 까댔던 애들. 걔네들이 결국 이번 16강을 좌절시킨 거야. 만약에 그들이 박주영을 까대지 않고 홍명보를 믿자, 홍명보에게 으쌰으쌰 그랬다면 이렇게 참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박주영에 대해서 그렇게 악플을 달았을까? 그 악플러들은 누구일까? 토토하는 애들이야. 토토하는 애들. 스포츠 토토하고 이번에 월드컵으로 도박하는 애들이 월드컵으로 도박하는 애들이 봐봐요. 이 시기에 사실 착한 사람들은 월드컵을 보면서 막 게시판에 글 쓰고 누구 욕하고 그럴 마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마음이 지쳐서 세월호 사건으로 월드컵을 본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너무 지쳤어. 근데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마음을 쉬기 위해서 보는 거지. 누가 게시판에 가서 누구 욕을 하고 있겠어. 그러면 누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욕했냐? 돈 건 놈들이지. 월드컵으로 도박하는 애들이 지네들이 생각하는 승률, 자기네들이 돈을 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개지랄을 떨은 거야. 그게 결국은요 16강 못 가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었어. 그래서 결국은 그래 내가 축구는 잘 모르는데 그 신문 기사는 잘 봤어. 신문 기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개인적으로 얼굴 아는 사람들끼리 돈 건 건 도박이 아니다. 근데 얼굴 모르는 사람이 같이 돈 거는 건 도박이다. 그 얘기가 뭐냐? 이 월드컵을 놓고 인터넷마다 서로 도박을 했다는 거야. 인터넷 도박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월드컵 한 나라들 중에 흑자를 남긴 나라가 별로 없대. 월드컵을 해가지고 월드컵 경기장 짓고 그래서 관광 수입이 늘어나고 흑자를 남긴 나라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들어갔어. 어디로?
피파. 이게 우리나라도 월드컵 해가지고 월드컵 경기장 지어서 지금 월드컵 경기장 잘 나가나?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막 상가들이 요즘에 왜 우리 월드컵 할 때 월드컵 경기장 많이 지었잖아요. 거기 주변에 막 상가들이 막 날마다 호황을 이루고 막 잘 나가요? 거의 뭐 잘 안 되잖아. 거기 그때 투자했던 사람은 다 망했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랬대. 월드컵 했던 나라들 중에 신흥 경제 국가들이 월드컵하고 전부 다 적자에 허덕인다는 거야. 전부 다. 그런데 이 월드컵 했던 나라들이 왜 결정하고 한 거냐? 정치적으로 욕먹는 사람들이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해. 정치적으로 욕먹는 사람들이 기를 쓰고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적인 그 인기를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그것도 노태우 때 결정됐다가 그랬잖아. 그죠? 2002년 월드컵이 김영삼 때 결정된 것도 아니고 8년 전에 결정됐나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88 올림픽도 전두환이 막 유치해갖고 88 올림픽 한 것처럼 김영삼 때 초반이었나? 2002년 월드컵이었고 그럼 김영삼 때겠다. 그로부터 8년 전인가 6년 전인가 8년 전에 결정되죠. 한참 전에 결정돼. 정치적 위기에 몰린 정치인들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유치해요. 그래서 국제대회를 유치했다. 그러면서 막 국민들한테 우리 나라의 국가적인 위상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위상이 올라간다 썰을 풀어요. 그 다음엔 유치를 해서 각 경기장을 짓겠죠. 경기장을 지을 땐 건설재벌이 움직이겠죠. 건설재벌들이 움직이면 엄청난 커미션이 움직이겠죠. 커미션의 상당 부분이 뭘로? 정치자금으로 유입되겠죠. 그래서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결국은 어떻게 되냐? 국제대회를 하고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 거야. 그 나라 국민이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룰라가 대통령을 한 다음에 국민들이 완전히 깨어난 거 아니야. 그래서 월드컵 반대 운동을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월드컵 해봤자 엄청난 적자가 생기고 이 적자로 우리 국민들한테 뭔 이익이 되냐. 학교와 병원을 내놔라. 이러면서 막 데모한 거 아니야? 그게 다 통하는 얘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월드컵을 할 때마다 그 나라 개최국은 덕자야. 개최국은 적자고 피파만 돈 버는 거야. 그러면서 피파는 엄청난 중계권을 팔아. 한 나라에 700억이야. 우리나라의 부자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700억에 팔았어. 그러면 700억에 한 나라에다 팔았는데 10개 나라면 7천억이야. 근데 이 월드컵 중계권을 사가는 나라가 적어도 20개는 되잖아. 그러면 1조 4천억이죠. 그런데다가 가난한 나라 중에서 특히 이 군부 독재자들이야 이런 나라들은 기어이 월드컵 중계권 따갑니다. 그러니 한 나라에 700억이라고 그러면 그 피파가 월드컵 한 번에서 중계권만 팔아도 몇 조 원을 버는 거야. 예. 몇 조 원을 버는 거야. 그 피파는 게임을 어디서 할 거냐만 정해주고 중계권만 팔아도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가난한 서민들, 전 세계에 가난한 서민들, 1990년대 이후로 월급이 오르지 않았어. 90년대 이후로 월급이 오르지 않은 가난한 서민들에게 로또라는 희망을 던져줬어. 그런데 이 로또가 아무리 돈 먹는 하마야. 돈만 먹지 절대 보답이 없어. 그런데 그러자 스포츠 토토를 던졌어. 그래서 토토를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로또보단 승률이 높아. 돈 좀 봤어. 그런데 인터넷에 사설 토토가 유행을 해. 오죽하면 돈 잘 버는 연예인들까지 거기에 매달리겠어. 그래서 이 스포츠 토토의 그 인터넷 사설 토토 이게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니야. 그 시장이요. 어마어마하대요. 우리나라 지금 공개된 스포츠 토토나 무슨 로또 시장보다 로또에서 돈이 다 빠져서 사설 토토로 갔대잖아. 로또하고 그 공개적인 스포츠 토토에서 돈이 다 빠져서 사설 그 토토로 다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설 토토가 돈만 딱 챙기고 튀는 거야. 돈만 딱 챙기고 튀고. 그런데 그 사설 토토에다가 일단 돈을 넣어놨어.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 몇 대 몇으로 이기냐. 그 사람들 다 악플 담고 앉아있다니까.
그니까요, 옛날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는, 내가 이거 누가 들은 얘기인데, 2002년 월드컵 때도 월드컵의 문제점을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어? 그리고 그 당시에도 문제점을 얘기한, 뭔가,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더라도, 그 당시엔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응원해줬잖아. 우리 국민들이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야. 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심리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이요,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야? 아내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당신은 정말 훌륭한 남편이야. 당신을 정말 존경해. 그 말을 듣는 남자들이요, 그렇게 능률이 오른대잖아. 여자들은 당신 정말 사랑스러워. 당신 정말 사랑스러워. 당신 정말 예뻐.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한테 잘하고, 남자들이 아내한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잖아요. 남자가 아내의 칭찬을 받으면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특징이야. 우리 국민의 특징. 칭찬해주고 응원해두면 더 잘해.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단 말이 나온 게 그런 어떤 그 조직 운영의 방침을 가르치려고 나온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 이번에 16강 못 간 이유는요, 인터넷 악플러들 때문이에요. 홍명보의 축구팀에 대해서 오유에서, 그게 한 달 전인가, 6월 초야? 언제야? 5월 말이야? 그 홍명보의 선수진이 딱 결정된 날, 난 질 줄 알았어. 결정되자마자 그때부터 욕이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국민들은요, 그렇게 욕을 먹으면 능력 발휘를 못해. 예. 어이 G스팟, 내가 축구를 건들든 말든 너나 꺼져. 우리 국민들은 뭐를 받으면, 응원을 받으면 자기 능력 이상을 해내요. 그런데 뭘 받으면, 비난을 받으면 자기 능력의 4분의 1도 발휘를 못해. 그게 특징이에요. 알았어. 내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왜 보고 있어? 그래, 그건 아니면, 그게 아니면 가. 이 내 방송이 마음에 안 들면, 꺼지라고. 너네들 댓글 부대지? 지금 이 댓글 부대원들이 내가 볼 때는 그 홍명보의 길을 죽여버렸어. 홍명보의 맨 처음에, 홍명보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홍명보가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래.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 옛날에 2002년도에 홍명보가 주장이었잖아. 그 축구팀을요, 홍명보가 굉장히 잘 다독거려갖고, 정말로 엄청난 집중력으로 그 팀의 최대 능력을 발휘를 해냈던 사람이야. 리더십이 증명된 사람이야. 근데 그 홍명보가 망한 이유는 뭐냐? 1년밖에 안 됐어. 국가대표팀 1년밖에 안 맡기고, 그 다음에 박주영에 대해서, 박주영 안티팬이 몇 년 전에 생겼다며. 박주영 안티팬이 몇 년 전에 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 새끼들도 조사 좀 해봐야 되는데, 박주영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티가 생겼는지 난 시작을 몰라. 근데 이 박주영이 맨 처음에는 천재라 그랬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까지 계속 죽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안티팬이 등장하는 시점부터야. 군대를 어떻게 했는데? 군대를 안 갔어? 군면제를 받았어? 기도 세러머니? 기도 세러머니가 뭐 어때서? 이영표는? 기도 세러머니 이영표가 제일 먼저 했어. 모나코로 국적을 바꿨어? 모나코 국적? 이중 국적 취득. 군대 안 가려고 모나코 이중 국적을 취득했어. 그랬구만. 그렇다면 이거는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건 맞아 떨어지는 거야. 왜 맞아 떨어지느냐 하면요,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병역 문제 있잖아. 연예인이나 그 스포츠맨들의 병역 문제, 그거 물고 늘어지는 애들 댓글 부대야. 그거 댓글 부대라고.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박주영의 병역 문제로 떠드는 애들이 이병기 아들이나, 지금 국정원장 아들, 국방부 장관 아들, 또 대한민국의 장관들 자식들 병역 문제를 악플다는 거 봤어? 안 달아, 걔네. 걔는 뭐냐면요. 정치인들의 병역 문제가 터지면 언제나 뭘로? 스포츠맨이나 연예인 병역 문제를 들고 나가고 물타기 한 애들이야. 부대야. 조직적인 부대. 맞네. 그치? 딱 맞아 떨어지지. 그거네 그거야. 딱. 도대체 왜 박주영을 이렇게 까나 했더니 그거였구만. 물타기 부대. 이거 조직적이에요. 여자도 군대 가라 악플 다는 부대원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팀이 있어. 여자도 군대 가라 팀하고 연예인 병역 문제 악플 다는 애들하고 팀이야. 조직이야. 조직적으로 움직여. 아이 개새끼들 이거 진짜 결국 그 팀이 이번에 월드컵 말아먹은 거네. 예. 연예인 군 문제에 대해서는요, 엄청 비난해요. 엄청 비난해. 그런데 그때 이명박이가 무슨 야구선수인가 누군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군면제 해준다. 그런 문제는 비판 그렇게 오래 안 하잖아. 이명박이가 그 무슨 저 금메달 땄다 그러면서 전부 다 군 면제시켜준다는 적이 있었어. 팀으로, 전체적으로. 근데 그때는 별로 얘기 안 하고 넘어갔잖아. 그치? 그게 그게 뭐 때문이냐 하면,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봐봐. 연예인 병역 문제 막, 누구냐 그러면서, 익명으로, 지난주에 막 퍼뜨렸잖아. 그게 누구 가리려고 그러는 거냐? 이병기, 국정원장 아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아들이 병역 특혜를 받았어.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군 복무 중에 그 병역 특례업체로 누구였지? 병역 특례업체로 유학하고 온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장관들 병역 비리가 지금 있단 말이야. 박근혜 정부에 장관과 장관 자식들의 병역 문제가 지금 4건인가 5건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박주영 군대 문제니 뭐니 터트리는 거야.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병역 문제는요, 일부러 조직적으로 터트리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국민들의 눈가기를, 그 스포츠맨들을 뭘로? 분노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오래된 전법이에요. 오래된 전술. 프리미어 리그의 목적이 그거였다니까? 프리미어 리그라는 게 영국의 프로축구팀이라며. 그게 전 세계, 전 유럽에 다 나왔잖아. 근데 그 리그를 만들었던 목적이 영국의 노동자들이 70%가 노조에 가입을 하자 대기업들이 야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갖고 프로축구팀을 만든 거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최고의 선수들을 데려다가 프로축구팀을 만들어서 그 프로축구팀 경기할 때마다 자기네 계열사를 다 쉬게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결국은 그래갖고 기가 막히게도 프리미어 리그가 만들어진 다음에 노조 가입률이 중단됐대잖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노조 운동이 제일 안 되는 나라가 미국이야. 전 세계에서 노조 운동이 제일 안 된 나라가 미국인데, 왜? 미국의 프로스포츠가 제일 많은 나라라며. 프로리그가 제일 많은 게 이 미국이잖아. 그래서 좌우지간 이 프로축구를 만들고, 그걸로, 그 다음에 훌리건. 맨 처음에 훌리건이요. 그게 일반 국민이 아니었다는 거야. 훌리건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훌리건도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건 비사인데, 그 기업 회장은 쟤는 왜 우리 돈을 다 뺏어 먹어?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노조원들이 막 불만을 갖고, 야, 저 새끼는 왜 전부 다 우리들한테 우리가 받아야 될 혜택을 왜 지가 다 배당금으로 받아가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파업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팬들이 누군가 맨 처음에 선동해야 따라가잖아.
맨 처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에요. 그 몸을 팔다가 간음을 하다 잡혀온 여자한테 그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자기한테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져라. 그 말로 사람들의 이 죄책감을 건드리신 것도 있지만 언제나 먼저 누군가 선동을 해야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야. 그게 뭐냐? 바로 훌리건을 만들어낸 목표도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악플 달지 않는 뉴스에 악플 달아져요? 일반인은 못 달아요. 아무도 악플 달지 않은 뉴스에 맨 처음에 악플 못 달아. 처음에 한 두세 명이 악플을 달면 그 다음부터 악플이 자연스럽게 달리는 거지 맨 처음에 악플 못 달아요. 그런 것처럼 이 훌리건을 만든 것도 뭐냐?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사회 지배층, 사회적으로 정치 세력이나 경제 권력자들에 대한 비난을 어디로? 스포츠 선수들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훌리건 풍습이야. 연예인 악플도 마찬가지고. 예. 무플에는 악플을 달 의욕도 없다지만 실제로요, 여러분 일반적인 심리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착해요. 생각보다 착해서 처음부터 누구한테 그렇게 악플을 못 한다니까? 악플도 조직적으로 다는 거야. 그 팀이 있는 거예요. 악플 팀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사마다 그 한번 분석을 해봐. 기사마다 어떤 기사가 딱 떠. 그러면 그 기사에 와서 쪼로록 다는 애들이 있어. 기사가 묻혀져 있는 기사, 나온지 알지도 못하는 기사가 이미 노출됐을 때 이미 악플이 달려있잖아. 응? 그게 바로 부대원들이 움직인 기사예요. 여러분이 가령 포털 메인에서 못 봤어. 근데 갑자기 포털 메인에 올라왔어. 그래서 클릭을 해봤더니 악플이 수천 개가 달려있어. 부대원들의 작업한 거야. 아니 우리는 몰랐는데 그 기사가 올라온지 몰랐잖아 우리는. 그런데 언제 그렇게 악플까지 달았냐고. 그게 부대가 작업을 한 거야. 그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그 기사를 링크를 시키고 거기에 악플을 달게끔. 그래서 노출을 시키는 거야. 그게 얘네들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기사를 만들고 그걸로 여론을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에 대해서 비난 여론도 누가 만드는 거야? 댓글 부대원들이 만드는 거야. 홍명보에 대한 비난, 이거 내가 볼 때 오늘 내 느낌에 내 촉에 분명해. 이거 홍명보에 대한 비난, 이거 조직적으로 만든 놈들이야. 홍명보에 대한 비난글 계속 올리는 놈들, 맨 처음에 올린 놈들 찾아내. 조직이야. 100%입니다. 예. 나한테 악플 다는 애들을 내가 연구해서 알아낸 거야. 나한테 악플 다는 애들을 내가 있어. 50명. 항상 쫓아다니는 애들. 내가 천정배 욕하면 천정배 편 들고 정동영 욕하면 정동영 팬들 50명 있어. 근데 걔네들의 흐름을 쫙 보면서 걔네들이 부업으로 어디 퍼뜨리고 다닌다. 그럼 딱 아는 거야. 근데 좌우지간 이거요. 지금 홍명보에 대한 비난, 홍명보에 대한 관심으로 일반 게시판에서 계속 글 올리는 놈들 그거 조직이야. 댓글 부대원이야. 찾아봐. 지난주부터 계속 이 주말에 홍명보를 계속 씹어대는 걸 맨 처음에 올린 놈들 있지. 초반에 50명. 그놈들이야. 인원 많은 게시판에서 초반에 50명이 아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린 놈들 있거든요. 그거 찾아내. 그거 틀림없어 그놈들이야. 여러분 게시판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갖고 어떤 사람은 자기네 게시판에 알바 명단을 만들었잖아. 항상 똑같이 올라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또 보내 정보를 요즘에 이런 걸 작업한다. 걔네들이 이런 거 작업해요. 그러면 나도 그 흐름을 아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요놈의 새끼들이 말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그리고 걔네들이 내가 옛날에 2004년에 파악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직접 그 알바했던 애한테 들은 거야. 인원이 많은 카페 같은 데 있잖아. 인원이 많은 카페에는 상주를 해. 뭐래더라 몇천 명? 5천 명 이상인가 기준이 있어. 5천 명인가 10,000명인가부터 기준이 있어서 그 정도 이상의 카페에는 상주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주하면서 얘네가 아이디를 40-50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글을 계속 상주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 올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아이디로 댓글을 달아. 정말인가요? 어머 헐 이 정도 댓글 달어.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뭐 7개나 10개 글이 올라가면 다시 올리고 댓글 좀 늘어나. 그 다음에는 그런 글을 관련해서 막 올려. 그 아이디가 50개라니까. 게시판에 50개 아이디가 작업을 해. 그게 결국은 한두 명이라는 거야. 한두 명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그 게시판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이디가 딱 50개야. 그 50개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6년에 아니 그 법이 통과된 게 언제였지? 2006년이었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글 쓸 수 있게 된 때가 있어. 2005년인가 6년에. 그때가 그 50개씩 애들한테 그 나눠주고요. 아이디를 만들게 한 거예요. 주민번호 나눠주고 그 아이디 만들게 하고 이 댓글 부대원을요 조직적으로 키웠어. 그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원을 키웠는데 옛날에는요 심리전이었어 진짜. 옛날에 2004년 5년만 돼도 그때는 심리전을 펼치는 몇 명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막 너무 저질 그 게임하면서 데려온 애들 그냥 사이트 죽이는 용이야. 악플로 막 욕으로 욕도배 섹스도배 욕도배 하면서 걔네들은 사이트 죽이는 용. 걔네들이 뜨면 죽어. 결국은 이걸 유지하는 놈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지들끼리도 권력 다툼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옛날에 2009년에 그 흐름을 보고 그때 내가 아프리카에서 만든 말이 그거 아니야. 김 팀장은 스피커를 지급하라. 2009년에 우리 방송 본 사람들 알아. 딱 보니까 이게 팀별로 움직이더라고. 이 팀장 바뀌나? 막 이래서 김 팀장, 이 팀장, 박 팀장 그러면서 막 나중에 최 팀장까지 갔잖아. 한 팀장. 이게 결국은 팀별로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그때 다들 웃겼잖아. 웃었잖아. 근데 진짜 김 팀장이 잡혔잖아. 김하영. 김하영이 심리전담반 팀장이야. 김 팀장이 잡혔어. 나는 그때는 농담이었는데 씨발 진짜였어 그게 씨. 씨발 진짜.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이 인터넷 흐름을 가만 보면 얘네들이 지금 이용하는 이 댓글 부대원이 이용하는 두 가지 사건이 뭐냐?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얘기할게요. 시의원 청부 살해 사건하고 홍명보 욕설이야. 홍명보는 꼭 보면 홍명보는요. 그 편을 들어요. 홍명보는 편을 들어서 편을 들어가지고 홍명보를 편 들어주는 애와 비난하는 쪽으로. 그런데 아마 그 팀 맨 처음에 그거 시작한 건 한 팀이었을 거야. 한 팀이야. 한 팀이 홍명보 논쟁을 주도한 거야. 그 초장에 주도한 새끼들을 잡아. 그것들이 여러분 사이트에 상주하는 부대원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홍명보를 통해서 뭘 덮고 넘어간 거냐? 박근혜 비판을. 자, 여러분. 맨 처음에 이명박이 당선됐을 때요. 이명박이 당선되고 군부대 놀러 갔어. 군부대 놀러 가고 뭘 했어요? 개머리판에서 이렇게 쳐다봤잖아. 그걸 보고 옆에서 이등병이 피식 웃는 사진이 2008년에 인터넷을 도배했어. 그래서 미필명박. 미필명박이라고 그게 아주 엄청난 유행어였어. 미필 정부. 그리고 이명박의 그 국가안보 전략회의에 들어가는 14명 중에 15명인가 중에 11명이 미필, 4명만 군필자였어. 그래가지고 미필 정부라고 2008년 9년에 엄청 욕을 먹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해.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홍준표가 안상수한테 너는 행방불명 됐잖아! 그 얘기를 해. 너 군대 안 가고 행방불명이라고 군미필 해갖고 수배령까지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떠들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뉴스로 막 나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명박이 뭐 잘못하면 미필명박이 뭐 그렇지 이게 바뀌었어. 행불상수로. 행불상수. 그래서 이명박에 대한 욕이요. 이명박의 미필에 대한 모든 욕이 행불상수로 넘어갔어. 그러면서 보온병 사건 있잖아. 보온병 사건. 응? 여러분 지금 한번 뉴스를 검색해봐. 때는 2010년 10월 첫째 주 아니면
10월 첫째 주 아니면 11월 마지막째 주 정도였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연평도가 피격을 당해. 연평도가 피격을 당해가지고 그 뉴스로 막 도배가 됐어. 막 도배가 됐는데 그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장을 불러다가 원세훈을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친 거야. 너가 국정원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건을 미리 감지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냐. 그러면서 막 비판을 했더니 원세훈이 보고했는데요 그런 거야. 8월 달에 우리 서해 5도가 피격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서 바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랬어. 그때 청와대가 우리는 보고받은 적 없다고 딱 잡아뗀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그걸 잡았고 제목으로 걸어놨지. 야, 청와대하고 원세훈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냐? 그래서 제목으로 달아놨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거짓말이야? 이래갖고 그 뉴스가 국정원장이 연평도 포격 가능성을 8월 달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명박이 이상한 훈련을 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막 무럭무럭 퍼질 때 갑자기 안상수가 인천을 간 거야. 그 국회에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안상수가 인천으로 가. 그 다음에 그 옆에 포병 부대에서 별 달았던 국회의원을 세워놓고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황머시기 의원이 155mm 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탄피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서 안상수가 정확히 그때 기사 찾아봐. 기자들을 불러. 이리 와봐. 이게 탄피야 탄피. 그리고 그걸 넘겨줘요. 근데 그 넘겨준 탄피에 누가 봐도 코끼리인가 뭔가 그 상표가 붙어 있었어. 보온병. 그러니까 기자가 받자마자 이거 보온병인데요? 이래. 그래가지고 우스갯거리가 되는 돌발 영상이 나왔어. 그런데 그 돌발 영상이 항상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 돌발 영상이 원래 YTN에서 노정면 기자가 쫓겨나면서 돌발 영상이 죽었어. 거의 안 나왔었어. 그러다가 그 돌발 영상으로 안상수의 보온병이 뜬 거야. 거의 그 전에 유명한 돌발 영상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돌발 영상이라는 그 음악과 그 분위기로 그 안상수의 보온병을 만들어서 모든 게시판에 띄웠어요. 그래서 국정원장이 피격 가능성을 보고했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보고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냐는 논점이 완전히 묻힌 거야. 완전히 묻혀요. 그래서 안상수도 보온병으로 3일 동안 모든 게시판에 다 떠. 해외 게시판까지. 그리고 나서 3일이 딱 되는 날 뭐가 뜨냐? 인어 아가씨인가? 남자 주인공 히로뽕 했다. 그 뉴스가로 딱 끝내면서 연평도 뉴스가 사라져. 이게 욕바지라는 거야. 욕바지. 대신 욕먹을 존재. 이걸 심지어 홍준표가 스스로 자백을 했잖아. 박근혜 지지자들한테 기사 한번 찾아봐봐.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욕을 먹는 짓도 불사했다. 피하지 않았다. 일부러 자기네들이 욕 먹으려고 했다. 그 얘기 기사로 나왔었어. 찾아봐. 홍준표 말이야. 이게요. 우리 고자가 하트로 나오는데 꺼져. 예. 그래서요. 이게 뭐냐? 이 욕바지야. 지금 홍명보의 불통의 리더십, 돌려막기. 이거 내가 볼 때는 그거 노무현 대통령 비하 그래픽 만든 쪽에서 만든 거야.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거의 흡사하게 해가지고 홍명보한테. 그래서 홍명보 쪽으로 비난을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맥을 끊는 거죠. 세월호와 인사청문회 그리고 국정조사라는 그 맥을 끊기 위해서 홍명보 팔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누가 그렇게 열심히 홍명보를 돌리고 다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뜬 뉴스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의원 살인교사. 이 사람이 잡혀간 게 언제냐 하면 6월 20일경인가? 6월 20일경인가 체포가 됐어. 근데 체포가 된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현직 시의원이 체포가 됐어. 그러면 체포되는 순간 뉴스가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왔다니까요. 근 일주일 동안 뉴스가 안 나왔어. 왜일까? 현직 시의원이 청부 혐의로 잡혀간 지 일주일이 됐는데 그동안에 뉴스가 안 나왔다니까.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거야. 월드컵 타이밍을 기다린 거지. 기가 막히죠? 이 사건이 처음부터 이거는 정치적인 그 시간 계산을 하고 터진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유병원이네 일가족은 체포된 날 기사 나오잖아. 안 그래? 유병원이네 일가족은 체포된 날 바로 속보 떠. 현직 시의원이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가 됐어. 이게 범인이 잡힌 건 한참 전이야, 더. 범인이 잡힌 건 더 한참 전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 발생한 건 3월달이야. 살인사건은 3월달에 발생했어. 그리고 이 범인을 잡은 것도 한참 됐어. 그런데 현직 시의원을 잡아간 게 6월 20일경에 잡아갔어. 그런데 이 사건을 일주일 동안 터뜨리질 않은 거야. 처음에는 잡혀갔을 때 얘네들이 뭐 잘못 알고 잡아갔나? 풀어줄래나? 이랬다니까? 근데 안 풀어주고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구속된 다음에도 뉴스가 안 됐어. 구속되고도 시간이 지나서 언제 터뜨렸냐면 어젠가? 토요일인가? 터뜨렸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현직 시의원이 그러니까 체포가 됐다는 얘기는 웬만한 그 제보를 듣고 그리고 얘가 범인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잡는 거야. 그래서 현직 시의원을 체포를 했어. 그러면 이게 특종이야, 아니야? 당연히 특종이지. 기자들도 다 알았어. 그런데 기사가 안 나왔다니까? 기사가 거의 안 나오고 되게 짧게 금요일쯤에 한두 개가 나와. 금요일에 한두 개가 나오고 일요일날 대대적으로 터뜨린 거야. 뭔가 수상하잖아?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또 이상한 점이 있어. 살인범은 팽씨야. 그죠? 살인범은 팽씨인데 팽씨에 대한 기사는 별로 없다는 거야. 예. 살인범은 팽씨인데 팽씨는 어디 출신인지, 뭐 하는 범인인지, 그 팽씨가 왜 죽였는지,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지금 뉴스는 어떻게 나오냐? 시의원 살해 교사, CCTV 증거 확보, CCTV에 나오는 건 팽씨야. 기사 한번 분석해봐요. 이 CCTV나 이런 증거가 나와. 옷 조각 이런 거. 근데 그 모든 증거는 누구 거야? 팽씨 거야. 팽씨가 범행하는 장면, 팽씨가 태운 증거 이런 게 나와. 근데 자막은 팽씨 이름도 안 나오고 시의원 얘기만 나와. 왜일까? 왜? 민주당이거든. 민주당이잖아. 홍문종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리고 그 불법 공연을 하다가 걸렸어. 그런데 제목으로 새누리당 홍문종 아프리카 노예라고 쓴 사람이 기사가 없어. 기사가 홍문종이란 이름만 쓰지 새누리당이란 기사 쓴 게 없어.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미 잡혀간 지 일주일이 넘어서 탈당을 해버린 거야. 이 사람이 잡혀간 지 일주일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탈당을 해버려서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아니야. 그런데 기사는 전 민주당이라는 걸 굉장히 열심히 기사로 쓰고 있어. 우리 방은 원래 방송할 때 쏜 거는 못 본 척해요. 망치 부인 남편분도 살해 교사 정당 민주당 맞죠? 맞아요. 예, 우리 신랑도 민주당 공천으로 된 시의원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망치도사님, 그 살해교사의 가장 흉악범이 박정희인 건 아시죠? 사법부를 통해서 죄 없는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였던 박정희. 박정희의 딸이 지금 대통령 하는 나라인 건 알죠? 예.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살해교사 얘기하면 할 얘기가 참 많아? 네가 우리 남편을 엮지만 않았으면 내가 박정희 전두환 얘기 안 할라 그랬는데, 박정희 때 죄 없는 사람들이 간첩이라고 끌려가가지고 70일씩 60일씩 고문당하고 사법부에 그 박정희가 계속 물어본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 사형 선고해 가갖고 죽였어. 그래서 그게 전 세계 사법살인이라 그래. 사법살인 그 배우는 누구야? 박정희야. 더 할까? 더 해봐? 요 얘기 다시 할게요. 요 얘기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하고. 자, 그러면서 말이에요. 김대중 납치, 그렇지. 김대중 납치 살해 기도도 했었지. 그죠? 전두환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저기 포장마차에서 전두환 개새끼라고 욕하면 데려다가 삼천격대에서 때려 죽였잖아. 그게 전두환인데? 때려 죽이라고 시키고. 감히 지네가 지금 누구더러 살해교사. 그 살해교사범 동상 세워놓은 새끼들이 어디다 대고 살해교사 그래. 예. 좌우지간.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시점. 타이밍이 웃긴다. 그게 하나라면요. 또 하나. 아까 얘기하던 거. 자, 이거 봐. 지금 들어와갖고 얘네들이, 너희들 벌써 내가 무슨 얘기할지 감을 잡은 거지? 이거 고도의 심리전 팀에 들어온 거야? 망치부인 남편도 민주당이죠? 민주당 아니야. 새정치연합이지. 이름 바꾼 지가 언젠데? 자, 바로 이거예요. 범인은 팽씨입니다. 그런데 팽씨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근데 내가 따로 알아보니까 고향이 어느 쪽이다 이렇게 나왔어. 보도를 안 해. 팽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여러분 나영희 사건의 범인 조두순이라고 불러라. 그 다음에 부산의 그 여아 성폭행범 김누구라고 불러라. 이름 다 얘기했잖아. 근데 살인범 팽씨는 안 나와. 살인범 팽씨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누구만 나와? 김영식이라는 시의원이 사주를 했다. 그 얘기만 나와. 그죠? 그러면 사주를 했다는 증거가 뭐냐? 사주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범인 팽씨에 일관된 증언이래. 우리가 안 들어봤으니 모르죠? 예. 증거가 뭐냐? 사주했다는 증거가 첫째는 그 범인 팽씨에 일관된 증언이라는 거야. 그리고 범인 팽씨하고 김 의원이 전화로 주고받은 내용. 그게 이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고받은 증언을 만약에 이제 전화로 주고받았다면 그게 뭐 녹음 파일이 있겠지.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거 진짜 증언이겠죠? 그죠? 증거겠죠? 근데 그런 증거가 있다면 까야 되는데 안 까? 지금 증거가 뭐냐면 정확한 경찰이 밝힌 증거는 두 개인데 하나가 그 살인범 팽씨의 증언, 일관된 증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도장을 찍은 차용증이라는 거야. 차용증이 어떻게 살인교사의 증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진짜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살인 사주를 했다면요. 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가령 이 범인이 녹음을 해놓은, 범인이 김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는 어떤 녹음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마지막까지 찾았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시의원 김씨가 집 앞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통화를 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김씨의 폰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게 아니라 범행을 전후해서 그 공중전화와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대포폰과 공중전화와 이 김씨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증거를 경찰은 제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짜 사주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 아니 지금 살인범 팽씨가
살아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살인을 지시했던 내용의 녹음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포폰이라든가 이 전화 이 집 앞에 있는 공중전화로 살인 지시를 내렸었을 때 근처 요즘에 방범용 CCTV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김 의원이 집 앞에 있는 전화로 살인 지시를 내리는 장면, 이런 장면이 결정적 증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는 전부 다 팽씨의 범행 장면만 나와. 그지? 팽씨의 범행 장면만 나오고 자막은 시의원으로 나와. 뭔가 이상해? 그쵸? 뭔가 이상해?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야. 언제 또 그랬느냐 하면요. 2006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가 길에서 칼침을 맞아요. 예. 박근혜가 길에서 칼침을 맞는데 그게 이제 보통 당대표가 나오잖아.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옆에 가드들이 서요. 가까이에 혹시 당대표한테 누가 사과를 던진다든가 뭐 계란을 던진다든가 이런 일이 항상 있거든.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보디가드가 붙어. 근거리에. 특히 이렇게 대중을 만날 때도요. 다 보디가드들이 붙어요. 내가 옛날에 그래서 때때로는 여자들이 가드로 붙을 때도 있어. 대중을 만날 때 이렇게 여자들이 붙어서 혹시 미연의 사태를 방어하는 그런 것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박근혜가 군중들 속에서 칼침을 맞았어. 커터칼로. 불가능한 일이야. 일단 커터칼을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옆에 가드들을요. 당연히 있고요. 그 가드 말고 그 자리에 모인 당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커터칼을 가지고 있는 걸 몰랐다. 말이 안 돼. 그것도 그 커터칼 큰 커터칼이었어. 그걸로 박근혜 얼굴을 그은 거야. 심각하잖아. 현장에서 바로 범인이 잡혀. 범인 박씨가 잡혀. 그런데 그 커터칼 칼질을 하기 전에 어떤 한 시민이 그러면서 박근혜한테 야유를 했어. 그게 김씨야. 열린우리당 당원 김씨가 먼저 그러고 야유를 하고 잠시 후에 10분인가 20분 후에 박씨가 휘둘른 거야. 칼침을. 그런데 현장에서 박씨가 잡혔는데 김씨가 같이 잡혔어. 우라고 야유를 해갖고 같이 잡힌 거야. 그 다음 날부터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났냐 하면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그러면서 이 김씨가 노사모 회원이었다. 서프라이즈에 글을 쓴 적이 있다. 노사모의 회원으로 회비를 정기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냈다. 그 기사가 보름 동안 나와. 일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누구랑 친분이 있고 그 김씨의 신상털기가 보름 동안 계속되면서 이 사람이 보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집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나가고. 근데 어떻게 됐냐? 선거가 딱 끝난 다음 날 기사가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나와 기사가 범행을 저지른 박씨와 현장에서 같이 그 김씨가 잡혔는데 김씨 얘기를 계속 쓴다. 맨 마지막 줄에 범인 박씨와 김씨가 공모했는지 여부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다음날 또 김씨의 신상털기 기사가 나오면서 여전히 경찰이 공모 혐의를 조사 중이래. 그게 보름 동안 나왔어. 선거 딱 끝난 다음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그러면서 박씨는 그 감옥에 갔대. 근데 지금까지 박씨를 몰라 우린. 박씨의 실명도 모르고 박씨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진짜로 박씨가 감옥을 살았는지도 알 수 없어. 아니 그때 박씨한테 실형 선고 7년이 내려졌다 그랬어. 그런데 그 박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현장에서 그러고 잡힌 그 김씨만 그 김씨만 신상털기가 다 돼서 그 사람이 노사모 회원이었고 회비를 얼마나 냈고 서프라이즈 회원이었고 그 사람의 취미까지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이고 실제로 칼침을 놓은 박씨에 대해서는 몰라. 이게 음모론이야. 음모는 네 빤스 속에 있는 거고. 예.
결국 그 박 씨가 정말로 형을 살았는지, 박 씨는 누구인지, 배우가 누군지 전혀 안 밝혀졌어요. 박 씨의 배우가 안 밝혀지고 그냥 단독 범행으로 저질렀다. 그러면서 재판이 되게, 재판했다니 기사도 없이 실형 선고 7년 받았다. 그러면서 끝났어. 기가 막히죠. 또 하나 사건. 야, 지금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면 정말 그럴싸해. 이 김영식이라는 그 의원이 정말 싸가지 없고, 막 반바지 입고 시위에 나오지 않나? 내가 봐도 진짜 아주 재수없는 인간이야.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면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정황이 딱 이놈의 범인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다 반바지 입고 나와서 싸가지 없이 시정연설하지 않나? 시정 질문하지 않나? 아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딱 아주 느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고, 이런 교만부도, 교만방자한,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만나. 거기서 언뜻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으니? 누구? 이석기. 이석기의 녹취록을 보면서 내가 천하의 이런 미친놈을 봤나. 내가 그랬잖아. 이 천하의 미친놈, 세상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따위 얘기를 하냐. 이런 놈은 정말 당장 국회의원 배지 떼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막 그 녹취록을 보고 막 분노했잖아. 근데 우리가 봤던 녹취록은 진짜였다, 가짜였다? 가짜였잖아. 우리가 봤던 녹취록은 가짜였어. 실제 녹취록의 내용은 우리가 봤던 내용하고 너무 틀려. 아니 여러분, 작년 8월에 이석기 잡아갈 때, 작년 8월이었어. 작년 8월에 이석기를 잡아갔다고. 그래갖고 이석기네 집에서 외화를 비롯한 현금 1억 6천이 발견되고 막 변장 도피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온 증거가 없었어. 나중에 아로라는 조직의 증거가 딱 하나였는데 뭐냐? 프락치,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돈 받고 돈을 받으면서 그 민노당 활동을 했던 그 프락치 정보원, 그 사람의 주장이야. 그러면서 법원이 그 정보원의 주장이 일관되다고, 그래서 아로란 조직을 인정했단 말이야, 1심 법원에서. 그런데 그 일관됐다는 증언이 안 일관돼. 2010년에는 그런 거 없다 그랬어. 11년에도 없다 그러다 12년에 가서 갑자기 아로란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정보원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아. 근데 정보원의 증언 말고 증거가 없어. 녹취록은 가짜였어. 그러니까 지금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이석기를 지금 잡아 넣어놓고 1심에서 12년형을 때렸잖아. 근데 그 증거가 뭐였냐면 그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나온 게 녹취록하고 증언이었는데, 녹취록은 내용이 다 바뀌었어.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 반대 평화투쟁이었다는 걸로 녹취록이 200몇십 군데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증언이라는 건 일관되지 않은 것도 다 밝혀졌어. 그리고 지금 1심이 언제였냐? 1심이 작년이었던가? 그치, 1심이 작년에 끝났던가 그랬지. 1심이 작년인가 5월 1월인가 하여튼 끝났어. 그런데 뉴스도 안 나와. 아니 여러분, 내란 음모죄 재판이잖아. 내란 음모죄 재판인데 왜 아무 소리가 안 나? 아니 내란 음모를 저지른 그 이석기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 그리고 그 이석기 재판 1심을 가지고 통진당 해산 청구한다 그랬는데 그 얘기도 별로 낮은 얘기가 없어. 우리 작년 여름에 온 국민이 이석기가 빨갱이고 내란 음모 했다고 우리가 믿었잖아. 그죠? 내란 음모 했다고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통진당 해산하라 국민 60%가 찬성하고요. 나도 이석기 배지 떼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도록, 10달이 다 되도록,
제대로 나온 증거도 없고 확실한 게 없어 지금. 자, 이 이석기라는 사람, 지금도 YTN에 나오고 있는 저 깜장 파칼 입은 사람, 저게 김영식 의원일까요? 범인 팽씨예요. 지금 이 YTN을 가만히 감시를 하잖아. 쟤네들의 여론 조작이 나와. 그러니까 중간중간 김영식의 사진은 나온다? 김영식 의원의 사진 나와. 그리고 김영식이 했다는 말, 그 했다는 말이 범인의 증언으로 나와. 근데 범인 팽씨는 안 보여준다? 범인 팽씨 얼굴은 안 나왔잖아. 그지? 지금 여러분 있잖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김영식이란 사람이 자기가 범행을 인정했다면, 범행을 인정했다면요, 이건 맞는 거예요. 김영식이가 범행을 인정했다면 이거는 공개해도 되는 거야, 얼굴을. 그런데 만약에 김영식이 자기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 그럼 언론은 뭐만 공개할 수 있냐? 증거만 공개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 김영식이 살인범 팽씨한테 지시하는 뭐 증거 녹취록이라든가 아니면 전화 그 집 앞에 있는 전화 공중전화로 가서 범행 시간대에 그 지시를 내린 CCTV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거로 제시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이걸 가려야 돼. 그 뭐라 그러나 얼굴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게 내가 못 봤어. 나왔어요? 김영식이 살인범 팽씨한테 지시한 녹음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 앞에 있는 저기 공중전화에서 지시를 내리는 장면 화면이라든가 대포폰을 사들였다라는 증거라든가 그런 거 나온 거 있어요? 그런 거 증거 있어 없어? 그렇다라면 이거 이랬다가 이렇게 이번 재보선 한 달 동안 김영식으로 도배하고 혹시 또 그냥 단순 뇌물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몰라요. 내가 지금 몰라서 내가 아침 내내 찾아봤는데 증거가 없었어. 혹시 이거 7월 30일 재보선 때까지 한 달 동안 김영식 의원에 대해서만 기사 막 한 달 동안 보도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그냥 부적절한 돈 거래로 끝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김영식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에게 요구할 건 딱 뭐야? 김영식이 사주했다는 증거를 대라. 이게 살인교사야, 살해교사. 정치인 중에 이런 짓거리는 박정희 전두환이나 한 거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나 한 짓이야, 정치인 중에. 그죠? 이거는 거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급 범죄야. 얘 이러다 나중에 대통령 되는 건 아니겠지? 살인교사 혐의는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 정도 아니면 다른 정치인들은 한 적이 없는 범죄야. 그런데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를 했다. 그럴 때는 증거가 있어야 돼.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면 이건 확실하고 우리가 이런 새끼는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새끼 진짜 정치 못하게 해야 돼. 정말 정치 못하게 해야 돼. 정치를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무기징역 살려야죠. 그죠? 무기징역 살아야죠. 자, 범인이 지금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범행을 자백했나요? 범행 자백 안 했어요. 예.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경찰이 지금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면 이게 바로 어떤 원칙이야? 피의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저기 김영식 의원 형이 변호사라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글 쓰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정원 댓글 부대는 얘네들 믿는 백이 있으니까는 욕해도 처벌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국정원 댓글 부대가 아닌데 덩달아 욕했다. 나중에 걔네 형이 김영식이네 형이 당신들 고소할지도 몰라요. 단정적
범인으로 썼다고, 명예훼손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 경찰은 시의원 살인 교사라고 보도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직접 증거를 제시했어야 되는 거야. 살인을 교사했다라는 직접 증거가 나온 다음에 얘기하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 범행을 부인하면요 형이 추가돼요. 왜 이게 피의자의 혐의 부인이 중요하냐 하면, 피의자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어. 근데 객관적 증거가 나오잖아요. 형이 10년이면 15년, 혹은 15년이면 20년, 이렇게 형이 추가가 돼. 범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정하잖아. 그러면 형량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범인이 만약에 범행을 부정한다면 경찰은, 아니 이 사법부는요, 이게 정말로 범행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피의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가중처벌이 돼. 내가 구속돼봐서 알잖아.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판사가 일부러 더 형량을 높여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안 그랬더라도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면 너 형량 10년 돼. 근데 네가 그냥 맞다고 인정하면 3년만 살고 나오면 돼. 그래서 맞다고 인정했다가 무기징역되고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범행을 인정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지금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기는 돈 빌린 적 없다. 근데 말이 안 맞아. 돈 빌린 적이 없다. 그런데 차용증은 써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말도 될 수 있어. 무슨 얘기냐? 나는 돈 빌린 적이 없다. 그러나 술김에 차용증을 썼다. 이 말은 이 죽은 피해자한테 돈 5억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배달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군가는 그 죽은 피해자한테, 이건 소설이야. 이건 소설. 요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나의 소설인데, 추측인데, 그니까 자기는 돈 빌린 적이 없다. 이 말은 이 돈 내가 빌린 게 아니란 말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서 누군가에게 배달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차용증은 배달해준 사람에게 직접 써줄 수 없으니까 내가 써주겠다 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시의원이 맡은 일이 무슨 도시 재개발 관련 부서였대. 도시 재개발 관련 무슨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죽은 피해자가 그런 도시 재개발 사업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니까 이게 이 시의원이 그 도시 재개발을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았을 수는 있는 것 같아. 돈을 5만 원 정도, 5억을 받아서 그 돈을 자기가 썼는지, 시점상 이게 10년부터 11년인데 사실 시의원 선거는 5억씩 안 써요. 시의원 선거는요, 뭐 많이 써야 7천? 많이 써야 7천에서 1억 정도 쓴대. 우리는 뭐 한 3, 4천에서 끝내지만 많이 쓰는 사람들은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까지 쓴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5억이란 돈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돈을 5억이나 빌렸어. 그러면 이 돈을 뭐 도박을 했다든가, 그러면 만약에 도박을 했다면 도박은 못 끊어요.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을 거라는 거지. 10년, 그러니까 기사 내용대로 10년에서 11년에 걸쳐 5억을 빌렸다. 그런데 그 5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써줬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차용증 쓴 건 인정하고 있어. 그러면 그 돈은 자기가 빌린 돈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시의원이 소위 그 사람이 3천억 재력가라서 거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안 준 적이 없대. 그 지역 인근 정치인들한테 돈을 막 뿌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돈을 받았을 수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추측이에요. 돈을 받았을 수는 있어. 그리고 돈 거래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돈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도 있잖아. 차용증이라는. 그런데 이게 살인 교사는 다르잖아. 살인 교사는 다른 거잖아. 그지? 가령 유우성을 간첩죄로 걸었잖아. 그런데 유우성은 사기죄는 유죄야. 간첩죄는 무죄이고. 그런 거죠. 이번 세 번째 사례가 유우성인데,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얘기하면서 1심을 치렀잖아. 근데 무죄가 났어. 그러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갖고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간첩으로 증거를 조작하다가 걸렸어. 결국 까발려졌죠? 그리고 2심에서 간첩죄 무죄 나왔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06년도에 칼침 사건. 왜 그때처럼 범인 팽씨에 대한 정보는 없고 팽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김영식 사진만 나오는가? 첫 번째, 06년 칼침 사건을 매우 닮았다. 범인 박씨에 대해서는 보도가 없었고 옆에서 같이 잡혀간 열린우리당 당원만 비난하면서 선거를 치렀어요. 나중에 그 김씨는 무죄 받았어. 기억해야 돼. 두 번째, 이석기 녹취록 엄청 났잖아. 우리 생중계로 다 믿었잖아 국민이. 그런데 11월까지 다른 추가 증거가 없었고 초장에 나왔던 녹취록은 가짜라는 게 밝혀졌어. 세 번째,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위조했던 사건이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범인 그 살인 청부를 했다라는 범인 김영식 의원이 범행을 부정하고 있어. 그렇다면 뭐 얘기를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인격적으로 조금 건방진 사람이었대. 건방진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좀 겸손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 그 지역 쪽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건방지고 교만했다 그래서 살인 청부를 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 돈을 빌렸다고 그래서 살인 청부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 피해자 집에서 차용증이 이 사람 거만 나왔을까? 우리는요, 지금 이 언론에서 이렇게 김영식을 당연히 이 살인 교사 혐의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거기 그냥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팽씨가 빌린 돈 7천만 원을 갚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악의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이 사람도 주장하고 있는 거야. 김영식이라는 사람도. 인격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품성적으로 뭐 이렇게 주변에서 신뢰를 많이 받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살인 청부를 했다는 증거는 없잖아. 우리는 경찰에게, 언론에게 요구합니다. 김영식 의원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라고 떠들기 전에 정확히 김영식 의원이 살인을 교사한, 살인을 청부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증거를 보여줄 수 없다면, 아니 팽씨의 범행 현장과 김씨의 살인 청부 혐의가 어떻게 일치될 수 있어? 이건 팽씨의 범행이야. 근데 왜 팽씨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김영식이라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시의원 얼굴만 보여주지? 자, 내 말을 듣기 전에는 김영식이 범인인 것 같았다 손. 망치부인 말을 듣기 전에는 김영식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망치부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사람 손.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냥 범인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2004년부터 인터넷상에서 나온 뉴스를 계속 보면서 니들의 움직임을 관찰한 사람이야. 뭔가 이상해. 꼭 2006년 칼침 사건처럼 범인 박씨에 대한 정보는 없고 범인의 그 범행 현장과
김씨에 대한 신상 털기만 있어. 이상하잖아. 이석기 녹취록 다 믿고 다 같이 욕했는데 나중에 조작이었지. 유우성 간첩 사건 세상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해외 공문서까지 조작했지. 나는 정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못 믿겠어요. 나는 정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못 믿겠어. 왜? 이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됐는데도 자기 혐의를 부정하고 있잖아. 구속이 되면 재판에 넘겨진다는 얘기야. 재판에 넘겨지면 자기가 만약에 범행을 저질렀던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부정하잖아요? 형량이 올라가요. 형이 변호사야. 모르겠어? 알 거라고. 형이 변호사라서 알려줬을 거라고요. 얘가 진짜 범인인데 끝까지 부정하면요. 형량이 늘어나요. 무기징역 갈 거 사형 가고 10년 살 거 20년 살아. 근데 구속된 다음에도 계속 범행을 부정하고 있다면 이거는 혹시 선거용 칼침 사건과 똑같은 거 아닐까? 예. 선거용 칼침 사건. 여러분 옛날에 그 칼침 사건도요. 우라고 했던 김씨가 야유를 퍼부은 다음에 칼침이 나왔어요. 칼침이 나온 다음에 우한 게 아니야. 자, 혹시 그 당시에 어디서든지 우우 소리가 나길 기다렸던 건 아니었을까? 누군가 우우 소리를 내면 그 다음에 칼침 사건을 터뜨려서 그 다음에 우우 소리 낸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 거 아니었을까? 요거는 추측이에요. 예, 요거는 시점상 그렇다 이거지. 우우 한 다음에 칼침이 있었다는 거. 내가 누구를 옹호했는데? 어이 아나이슨, 내가 누구를 옹호했어? 내가 그 시의원 인격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랬잖아. 나는 그 시의원이 인격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이석기랑 똑같아. 느낌이 아주 안 좋아. 별로 정직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난 돈도 빌렸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살해 교사를 얘기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옹호로 들린다면 너 혹시 박근혜냐? 딸, 뭐 먹고 싶어? 또 여드름 생겨. 그 튀긴 거 말고 구운 걸로 시켜 먹어. 알았어. 죄송해요. 우리 딸이 지금 난동을 피우고 있어. 또 치킨을 먹겠다고. 자, 좌우지간 예. 당시 2006년에요. 2006년 지방선거를 치를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열린우리당을 심판하자였어.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건은 그때 보도했던 보도했던 매체들, 나는 얘네들 전부 다 문 닫아야 된다고 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아니 여러분, 내가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었잖아. 내가 언론인으로서 청취자로 하여금 듣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했다고 날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시켰었다니까. 그러면 그 당시 2006년에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라고 얘기하면서 열린우리당 당원이 그렇게 한 것처럼 선거판을 짜냈던 그 보도했던 언론사들 다 불태워야 돼. 내 말이 맞지? 이럴 때 또 똑같이 와가지고 민주당 시의원 실망입니다. 왜 실망하셨는데요? 증거 갖고 왔어요? 증거 찾았어요? 민주당 시의원이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 갖고 왔어요? 가수 M창정, 자 지금부터 5초 안에 민주당 시의원이 그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5 4 3 2 1 땡. 증거 제시했어? 없지? 뭘 실망해? 실망하려면 증거부터 갖고 오라고. 이것이 제2의 칼침 사건이냐?
제2의 유우성 사건이냐, 제2의 이석기 사건이냐, 알 수 없어요. 정말로 경찰의 주장대로 김영식 의원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지. 그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지. 지금 증거도 없이 뉴스가 도배되고 있어. 아니 여러분, 범인은 팽씨인데 김영식 의원 얼굴만 나와.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의 얼굴이. 말이 돼요? 이거? 아니 그러면 범인, 살인범 팽씨는 피의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직접 살인한 사람인데, 김영식은 범행을 부정하고 있는데 증거도 없고, 그런데 그냥 얼굴 다 까서 보여주고? 이게 지금 얘기가 돼? 말이 돼? 살인범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주고 김영식 얼굴은 그냥 다 보여주고, 피의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거 불법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망치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손. 망치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손. 단순 뇌물수수 사건을 자극적으로 살인교사 혐의, 단순 국가법 보안법 사건을 이석기처럼 뇌란 음모죄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언론과 경찰이 뻥튀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증거 좀 봅시다. 김영식이 살인을 사주했다는 증거, 증언 말고 증거. 혹시 이것도 이병기 작품이야? 자, 오늘 이야기,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게 아니었어. 그 다음 이야기, 김명수, 교육부 장관의 이제까지 밝혀진 의혹이 몇 가지? 이제까지 밝혀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의 그 의혹이 몇 가지라는지 봤어요?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데 34가지. 의혹이 34가지인데 너무 많아서 도표가 있어. 도표가. 한국교원대 임용과정에서 이력서의 경력 부풀리기. 이거 한국교원대면 이거 공무원이잖아. 그죠? 공무원이 되기 위한, 국가 공무원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그 이력서 경력을 부풀린 게 2건이야.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 승진 과정에서 남의 논문을 짜집기해서 낸 게 4건이야. 남의 논문, 그러니까 한국교원대 안에서만 범행을 6건을 저질렀어. 승진 과정에서 남의 논문 짜집기 4건. 그 다음에 제자의 석박사 논문을 가로챈 게 10건. 제자의 석박사 논문을 가로챈 게 10건. 그 다음에 연구비,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뒤 연구비를 가로챈 게 6건. 2,570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챘어요. 연구비 가로챈 게 6건. 그 다음에 공동 연구를 단독 연구물로 등록한 게 7건. 자기 표절을 중복 게재한 게 2건. 학술지에 학술지에 있지도 않은 학술지에다가 논문 게재했다고 뻥친 게 2건. 그 다음에 그 서울대에서 자기가 특별연구원이라고 있지도 않은 경력을 부풀린 거, 요것도 1건.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34건.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 지금 학계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법정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지금 법정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 노무현 때 말이에요. 옛날 노무현 때 박근혜 대표가 노무현 정부에서 그 교육부 장관 후보가 그 논문 한 편 자기 걸 재인용했다고, 표시 없이 재인용했다고, 표절이라고.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해서 막 아주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난 사실 그 전까지 표절이 그렇게 큰 범죄인지 몰랐어. 나경원이랑 박근혜랑 한나라당이요, 완전히 그 김병준이라는 후보의 논문 표절 한 편을 가지고요, 완전히 사람을 만신창을 만들었어. 근데 얘는 34건이래. 자기 걸 밝히지 않고 인용했다고. 그걸 표절이라고. 아주 걸레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지금 김명수는 박근혜가 밀어붙인다는 거 아니야. 심상정, 김명수 장관 임명이 아니라 교수 임명 취소해야 된다. 제기된 의혹만 34가지. 이거는요, 교수 임명 취소로 끝날 게 아니라 그동안 받은 월급, 연구비 모두 토해놓게 해야 돼. 그리고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허위 경력 기재. 허위 경력 기재가 이거 사기죄야. 이거 구속돼야 되는 것 같은데? 스티브림님 감사합니다. 2006년 김병준 해명 사과 후 18일 만에 사퇴. 김명수는 관행이라며 버티기. 신정아가 그때 저기였잖아요. 허위 학력 그걸로 사기죄로 실형받았잖아. 허위 경력에,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공문서 위조에, 공문서를 위조해서 공무원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 월급을 받았으면 이건 국가를 대상으로 사기친 거야. 그리고 보니까요, 또 밝혀진 게 교육부를 대상으로도 2건을 속였더만. 교육부를 대상으로도 2건을 속였어. 교육부한테도 사기를 친 거야. 이러면은요, 이걸 관행이라고 그러면 다른 모든 교수들이 전부 다 이거는 물러나야 돼. 우리나라 교수들 이게 만약 관행이다, 이거 교수들이 눈 감아주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정말 새누리스럽잖아. 그러니까 이 김명수 얘기를 덮기 위해서 김영식 사건 터트린 거야.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전 시의원이 살인 교사했다. 증거는 없지만 살인범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살인범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 그 김영식 의원 얼굴만 계속 보여주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지금 김명수 범행 34가지야. 그 다음에 여러분, 국방부 장관 아들, 국정원장 아들이요, 군 특혜를 받았어요. 군 병역 중에. 그때 걔 누구였냐? B가 뭐 휴가 더 많이 누렸다고 연애사병제도 없애지 않았어? B가 그 연애사병 하면서 김태희랑 연애하고 휴가를 많이 나왔다 그러면서 연애사병제도를 없애지 않았냐? 그지?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지? 그런데 왜 이병기 아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아들은 조용하냐? 연예인 병역비리 얘기 나오면 말이에요. 연예인 병역비리 얘기 나오면 완전히 막 달려들어가고 지랄지랄 떠는, 박주영이 병역비리라고 지랄지랄 떨면서. 아니, 박근혜 정부의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미국인이야. 그래서 병역비리였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냐? 박주영 씹어대는 이 부대원 새끼들아.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바람에 병역을 기피했어. 박근혜 정부에 그렇게 병역 기피한 게 16명이야. 고위공직자 자녀들 중에. 이게 작년에 16명이니까 지금 더 늘었을지도 몰라. 왜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냐? 국사편찬위원장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 아들이 한국에 적응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느라고 국적을 포기했대.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 한국에 와가지고 대기업 네 군데인가 다니다가 지금 뭐 한국 컨텐츠 진흥원인지 뭔지 미국에 있는 한국지사에서 한국인들이랑 근무하다가 걸렸잖아. 그런 개뻥을 치면서 그 자식들이 군역 비리인 그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못하냐? 박주영 이주 국적이라고 지랄하면서. 그래서 그게 댓글 부대원이라는 거야. 나 오늘 여러분 아까 짜릿하지 않았어요? 박주영 병역비리 댓글 부대원. 홍명보 비판 여론 만들어내는 그놈들의 실체. 야, 난 진짜 짜릿했어. 아까 그래서 방폭됐나 했더니 방폭이 안 되더만. 지네들도 이게 인증 방폭이라고 욕먹을까봐 방폭 못했나봐. 아까 막 짜릿했어. 방폭되기 은근히 기다렸는데. 지네들도 걸릴까봐 안 했나봐요. 예.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번 주에요. 예, 스티브림님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북한에도 방문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먼저 옵니다. 한국을 중시하는 시진핑 외교. 온 나라가 이 시진핑이 와서 박근혜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오는 걸까요? 왜? 한중의 FTA를 위해 오는 거지요. 예. 시진핑이 북한보다 한국을 중시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당연히 무역 때문에 오는 거지. 한국과의 무역. 한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겠어? 관세 아니야, 관세 장벽. 그 관세 장벽, 지금 중국산이 너무 싸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다 망했잖아. 그런데 그래서 그 중국산을 관세라도 붙여서 나라에서 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관세를 폐지하자, 이게 한중 FTA잖아. 지금 그 박근혜가 지난 6월 달에 가서, 지난 3월 달인가 가서 한중 FTA를 던졌고 지금 그거 챙겨 먹으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시진핑이 왜 오겠어? 물론 한중 FTA가 아니다라고 또 뻥을 까겠지만 지금 착착 진행되는 내용은 지금 한중 FTA잖아요. 한중 FTA 얘기는 아무도 안 해. 몇 개 언론에서 소규모로 얘기하고 있고 메이저 언론은 그런 얘기 없고 둘이 궁합이 맞네. 시진핑 박근혜가 어울리네. 어쩌네. 야,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FTA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흡수되겠죠? 그죠? 예. 한중 FTA 되면 그때 이명박이가 뭐라 했냐면 2008년에 한미 FTA가 추진되면 몇백조 원의 경제 이익이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된다 그랬잖아. 그지? 옛날에 이명박이가 한미 FTA가 추진되면 일자리가 몇십만 개가 생기고 경제적인 효과가 몇백조다. 그러면서 막 대박 친다고 그랬었어. 지금 한미 FTA 진행한 지 지금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뭐 주변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뭐 좋아지고 있어요? 한중 FTA 다르지 않아? 여러분 그 얘기 알아요?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거래해갖고 부자 된 나라가 없다?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거래해갖고 득본 나라가 없다는 거야. 중국에 공장 지었던 나라들 다 손해보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값싼 임금으로 공장 열게 해. 막 투자 설비를 하게 해. 그 다음에부터 착착 월급을 올리는 거야. 착착 임금을 인상시켜. 그리고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장 뺏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공장 차려서 돈 벌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다 빼가지고 지금 막 베트남이 어디 딴 데로 떠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은 공짜로 공장 지은 거 아니야. 지금 중국의 공장이 엄청 잘 돌아가요. 예. 그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하고 있잖아. 그 공장들 다 누가 지어준 거야? 선진국들이 지어준 거잖아. 아주 싼 값에 세금 혜택까지 준다 그래가지고 죄 거기다가 이렇게 공장 지었다가 옛날에 말이에요. 1800년대에 그 이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막 식민지를 만들었어. 영국과 프랑스와 막 선진국들이 미국까지 막 달려들어갖고 중국을 서로 먹으려고 막 달려들었는데 끝까지 장사 안 된 게 누구야? 중국이야. 중국이 안 넘어갔어. 영국에서 인도에서 생산한 면화를 인도에다가 생산한 면화를 가지고 그 인도에다 팔다 인도에 더 이상 팔 수가 없으니까 그 면화를 가지고 중국에다가 쫙 펼쳤더니 중국에서 우리는 비단 있다. 그래갖고 끝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 영국이 중국에 계속 무역 적자를 봤어. 근데 영국인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중국 막 도자기 보고 우와 다 사가지. 중국 비단 사가지. 영국이 계속 적자를 본 거야. 그래서 영국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팔았어요? 아편을 판 거 아니야. 인도에다가 면화 농장을 갈아엎고 거기다 아편을 지어줘서 그거를 중국에다 팔았다고. 그래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중국하고 장사를 해서 이긴 나라가 없어. 저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에 아프리카까지 그 상권을 개발한 이 중국이 무역로가 3개였던 거 아니야. 바닷길, 그 다음에 실크로드, 초원길. 이 중국인들이요. 정말 이 전 세계에 장사를 해먹은 게 그게 몇천 년이야. 걔네들하고 장사를 경제적으로 장사를 해갖고 이득을 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마지막 우리 한국 국민에게 그냥 큰 선물 주시려고 중국하고 한중 FTA 추진 중이시잖아요. 예. 아유 정말. 자, 지금 시간이 5시.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시의원 그 살인 청부 의혹 때문에, 증거 없는 의혹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 요점은 못 다뤘어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 내일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자, 오늘의 이제 그 헤드라인 내지는 중심 주요 뉴스, 제목만이라도 같이 보고 갑시다. 세금 12억 쓰는 교장 행사, 교육부 협조하라. 지금 애들 천장은 무너져 내리고, 천장에서 색깔이 막 벗겨지고 있다는데, 교장 행사에는 12억이나 쓰는구나. 돈 없대면서. 4대강 빚 수자원 공사가 갚는다더니, 국민 혈세로! 야! 예, 레전드 루라님 미안해요. 님한테 그런 거 아니야. 저 이명박한테 한 거야. 예. 수자원 공사가 빚 갚는다더니 그거 뻥이었어. 예, 결국 국민 혈세로 지금 해결하려는. 76년 무노조 경영 삼성의 첫 단체 협약이 생겼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그 삼성 AS 노동자들 40일 만에 드디어 단체 협약을 맺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건 박수 칠 만한 문제인데 나는 좀 앞으로도 잘 감시해야 돼. 왜냐면 지금 시점이 얘네가 지금 이제 그 백혈병 그 삼성 반도체 암 발생 문제하고 반도체 문제 그러니까 반올림 얘기랑 이번에 AS 노조 요 2가지를 지금 받아들였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 여론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삼성 반도체 문제나 그러니까 이게 반올림 문제, AS 센터 문제 계속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막 모든 노동자들 이게 정말 이건희와 이 삼성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얘네가 지금 2가지 문제를 타협을 하고 있는 거야. 반올림의 요청을 지금 협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AS 센터에 노조의 단체 협약을 처음으로 맺어준 거야. 그런데 이게 과연 완전한 노조 용인이냐? 이거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시점이 삼성이 지금 삼성 전화기가 안 팔리고 있어.
이게 이제 삼성 전화기 불매운동의 영향도 크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삼성 이건희가 지금 아직도 의식이 불분명하잖아. 죽었다는 소문이 돌 만큼 와병. 그런데 이재용 체제가 아직 안착이 안 됐어. 그래서 이게 3대 세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국민 여론이 이재용이 한번 할래다가 실패했지 않냐. 근데 왜 우리 국민기업을 이재용한테 주느냐. 이게 문제로 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삼성에서 지난번에 삼성 에버랜드 그거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꿔가지고 그 삼성 에버랜드 주식으로 장난을 쳐서 이재용이 주식으로는 주가 총액으로는 오너가 될 그 조건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사회적으로 삼성에 대한 3대 세습 용납을 못하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삼성이 삼성 불매운동이나 이런 걸로 여론의 타격을 받아서 지금 두 가지를 경영권 승계하는 과정, 이재용으로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 이재용이랑 이재용 뭐 동생인가 있잖아. 왜 무슨 여자 그 조중동에서 빨아대면서 띄워주는 여자,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막 이러면서 띄우는 여자 하나 있잖아. 그 둘이 지금 이부진 이재용이 이제 삼성의 다음 경영권을 이제 물려받으려고 얘네들이 지금 눈치를 보는 중이야. 그래서 임시로 협약한 거 아니냐. 그런 염려가 되니까 이번에 이 단체 협약 앞으로도 계속 노조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요, 부끄러운 거야. 이거 소문내야 돼. 전 세계의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하는 아주 부패한 기업이다. 왜? 노조는요,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거야. UN이 인정하는 거야. UN 산하에 ILO라는 국제노동기구가 있어. UN에 가입된 나라는 노조를 탄압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 근데 무노조 경영을 막 자랑으로 삼어? 이런 회사는요, 전 세계적인 불매운동 벌어져야 돼요. 지금 삼성이 주가 12%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3대 세습에 대한 여론 안 좋지. 삼성전자 지금 안 팔리고 있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 삼성이 노조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왜 무능한 경영인이 오너가 돼? 그냥 전문 CEO한테 맡기라고. 왜 이재용이 지난번에 한번 하다가 2008년 9년에 말아먹었잖아. 그러면 전문 CEO한테 맡겨야지. 왜 이재용한테 경영권을 넘기냐고. 누구 맘대로. 삼성이 니들 거냐? 국민 거지? 국민 돈으로 키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능한 경영자 세웠다가 또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자, 미안해요. 또 얘기가 길어졌어. 안 되겠다. 이 뉴스 제목을 보면 내가 뉴스 제목을 보면 뉴스가 또 길어질 것 같아. 빨리 개각에 들이운 삼성의 그림자 올 민중의 소리. 역시 재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스나이퍼야. 진도 VTS 세월호 근무일지 위조 영상 삭제 확인. 요게 내가 세월호 발생하자마자 얘기했던, 틀림없이 진도 VTS에서 인력이 모자랐을 거다. 근무 환경이 인원을 감축해서 제대로 감시 못했을 거다 얘기했었어. 바로 그 얘기야. 그 다음에 30일 오전 삼성 본사업 연결식 열린다. 44일 만에 잠든 염호석 부회장 사람답게 사는 길이 시작됐다. 이건 축하할 일이면서 계속 감시해야 돼. 우리가 관심을 끊으면 이거 도루묵 돼요. 2006년에 김병준 사과 해명 후에 18일 만에 사퇴했는데 김명수는 관행이라면서 버티고 있다. 김명수 제자 논문 계획서 베껴 연구비 수령. 어머, 논문 계획서까지 베꼈단다. 심상정, 김명수는 장관 임명이 아니라 교수 임명도 취소돼야 된다. 제기된 의혹만 34가지. 김명수 대필 칼럼의 발끈,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 제자가 드리는 편지. 이게요, 제자가 각 신문사에다 편지를 보냈어. 문화일보의 칼럼도 결국 제자가 쓴 거였어. 새누리 비대위원 박 대통령 지지율 30%대로 떨어졌다. 그렇죠? 예. 이 지지율 떨어졌다라고 이제 확실해요. 지금 이제 지지율 떨어진 건 맞아. 그런데 이제 이번 주말에 지지율 상승했다는 뉴스를 극적으로 만들려고 지네들이 떠들고 다니는 거야. 김한길 청문회 제도 문제가 아니라 대상자가 문제다. 자, 청문회 지금 새누리당에서 청문회 제도 없앨라 그러잖아요.
자, 이 청문회제도 누가 만들었어요? 박근혜가 만들었어요. 예. 박근혜 신상털기 높은 검증 기준 탓에 총리 유임 적반하장이다. 아니 그 신상털기 높은 검증 기준 누가 만들었어? 지가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막 그래놓고 정홍원이라고 아까 썼던 놈인데 나갔다 그런 놈인데 바꿀 놈이 없어 다시 쓴 놈을 앉혀놓고서 우리한테 막 행패 부리고 예. 박 대통령 사과도 없이 애꿎은 청문회 제도 탄만. 세월호 에어포켓 쇼였다. 유독성 공기를 주입했다. 해경 세월호 시신 수습 대거 조작 청와대도 묵인했다. 로이터 박근혜 통치 능력 의심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 검찰 병원 식대 건보료 수십억 빼돌린. 이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건보료 빼돌린 놈들 있다 그랬지. 29조 원 서민 증세, 22조 원 재벌들한테 부자들한테 감세해주고 29조 원을 서민들한테 이제 더 걷는데, 예, 서민 고통 전혀 모르는 박근혜 측근들, 예,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공공보육의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 또 KT 인터넷 요금 부분 종량제 추진. 왜? KT는 이제 민영화됐어. 그래서 돈에 환장한 거야. 얘네가 부분 종량제 하면 LG하고 SK도 따라가겠대. 이 새끼들이 진짜. 예. 자, 이 뉴스도 황당했어요. 이대 목동병원 좌우 바뀐 엑스레이로 570만 명. 부위가 어딘 줄 알아? 얼굴. 수술이나 시술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학원생의 특강 원고 대필 학부 수업 운전까지 시켰다. 낯짝이 두꺼우니 이거는 저기 올리신 분이 덧붙이신 거고요. 일본인 한 디자이너가 위안부 소녀상을 비하하는 만행. 네. 이 만행을 저지른 놈. 예,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요. 기모노를 입고 있어요. 위안부라고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진해 일본 여자를 비하한 거야. 도리어 내가 볼 때 이 그림을 만든 놈은 문창극일 구하려고 만든 거 아닐까 싶어. 이걸로 막 퍼돌려가지고 문창극에 대한 비난 물타기 한 거 아니야? 교육부 소속기관 공모직에 낙하산 곤란하다. 이 교육부의 공모직에 낙하산을 꽂고 있다는 거야 정치인들. 그 다음에 수공리 갚는다. 이거 아까 본 거고 직원 탈의 장면까지. 그러니까 유성기업에서 그 노조 감시하기 위해서 직원들 옷 갈아입는 탈의실까지 그 몰래 카메라 설치했다 걸렸다는 거예요. 일본 남성이 집단 자위권 반대한다면서 도쿄 도심에서 분신했다. 이게 일본이 매우 심각한 문제야. 집단 자위권 문제. 근데 우리 정부에선 공식적인 입장도 제대로 안 내놓고 있죠. 왜냐하면 이 집단 자위권 문제가 그 MD 체제하고 연관된 문제야. 그래서 감히 공개적 비판을 못하고 있는 거야. SNS가 나라 망친다는 조선일보의 편리한 기억상실증. 국정원 댓글 다 합쳐도 인터넷 바다에 물방울 몇 개라더니. 이것도 재밌는 기사인데 못 봤어요. 썬데이 저널은 미국 언론이야. 미국의 시민 언론인데 미 연방법무부 전두환 재산몰수 소송 서류를 들여다보니 대통령 집무실에서 뇌물을 직접 건네받았다. 박근혜 치마폭에서 전행 일삼는 김기춘 공적이 된 이유는 미주 한인사회 언론지 썬데이 저널. 난 썬데이 서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 자, 아까 뉴스타파 영상은 봤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망치부인 방송 방송 볼만 하셨어요? 중요한 얘기들은 나름대로 다 훑은 것 같은데. 예. 자, 망치부인 방송 듣고 평상시에 가졌던 생각이 오늘 망치부인 방송 듣고 바뀐 게 하나라도 있다? 손.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를 하나라도 알게 됐거나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그동안 몰랐던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손. 예. 발드는 사람들은 발드는 건 누구냐 하면 강아지, 고양이도 망치부인 방송 한 3년만 들으면 저렇게 손 들어봐 그럼 발을 들어요. 예.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2647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내가 보니까 3000명 가까이 보던데, 2900명까지 봤는데, 보니까 추천은 2600개밖에 없네? 오늘 밤에 새 2부 자리에 녹색 설사 한번 해봐야 정신 차리지. 예. 그리고 별풍선과 스티커, 또 초콜릿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매니저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어요. 예. 근데 진짜 그 방송 괜찮았어요? 망치부인 방송 괜찮았어? 뭐 이게 다 아무나 알아듣는 방송이 아니라서. 예. 방송 듣고 알아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못 알아듣는 등신들이 천지라서. 예.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또 가슴이 열린 만큼 공감하는 방송, 여러분의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도 내일 낮 1시, 예, 1시부터 5시까지만 망치부인의 방송 요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일일이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 방송에 쏘신 분들께는 제가 인사 따로 드릴게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